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어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속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요즘에 말입니까? 글로벌 공급망 루트가 좀 바뀌었어요. 안보 개념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지. 중국산 안 쓰고 이제 베트남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뭐 찾는다 이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공급망 막히고 이런 거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짧고 더 다각화된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고 나서 예. 좀 뭔가 변화를 주긴 했는데 지금 이 기사의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좀 취재를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뭐야? 결국 갸가 갸인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갸가 갸요. 저는 자가 갸요? 바뀐 게 아니요. 예. 그래요? 예, 이 표를 볼게요. 이 표가 뭐냐면 미국이 원재료를 사올 때 예. 2021년에는 9.8이었던 음. 9.8이었던 곳에 이 중간 9.8곳에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서 사왔는데 예. 미국이 뭔가 재료를 사올 때 올해는 10.5개로 늘었어요. 예. 그런 얘기예요. 아, 그리고 팔 때도 9.5개 유통업자를 거쳐서 소비자 집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10개 정도로 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유통 단계가 복잡해졌네요. 복잡해지고 가운데 낀 게 뭐가 그 많아졌죠. 말은 혹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우리는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 안 해. 안 해. 인도산 사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인도가 갑자기 인도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산을 사와서 포장 다시 갈고 미국으로 보내는 바람에 미국에서 들어온 이 원료는 어째 유통 단계가 늘었다 좀 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이 돌아오는 바람에 늘어난 거다. 그 얘기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것만 거기서 보고 좋다, 이거. 그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 더 계속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것도 보면 요거 IT 산업에서 지난 2년 동안의 공급 비중 변화인데 이 중국 공급업자들이 미국 고객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중국 공급자들의 비중이 13.5% 정도 늘었어요. 어? 이상하지.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네. 미국의 수출처를 잃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신 좀 가까운 그동안 관리 많이 해요. 네. 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집중하자. 그럴 수 그럴 있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난로를 1년에 1,000만 개를 사다 썼는데 이젠 중국산 난로를 1,000만 개를 안 사다 쓰고 예를 들면 900만 개만 사다 쓴다. 그래서 남는 900만 개를 갑자기 중국이 인도에 팔고 있다. 네. 그런 얘기면 인도는 왜 갑자기 난로를 안 쓰던 난로를 쓸 거냐? 추워졌다. 미국한테 팔려고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팔려고 하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그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서 그 아시아의 다른 무역상들이 인도, 베트남 같은 기업들이 특히 예.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 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제품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예.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 말은 공급망이 바뀐 게 아니라 갸가 갸인겨. 그 말은 결국은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괜히 한 바퀴 돌려서 쓰리 쿠션 해가지고 괜히 가격만 비싸졌다는 뜻이네요. 한마디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세요. 예. 화면 보여주시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거를 피하려고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 국가를 통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이쑤시개 만드는 공장은 전 세계 중국에밖에 없는데 중국산 중국산을 이쑤시개를 안 쓰면 그럼 일을 뭘로 쓰십니까 그럼? 한국산으로 세탁을 해야지 세탁. 그렇지. 근데 그럼 이제 인도가 그럼 우리가 이쑤시개 공장을 세우자라고 결정할 수도 있으나 네. 기껏 원가는 비싸지만 중국산이 이제 안 쓸 거니까 우리 이쑤시개를 전 세계가 쓸 거야라고 생각하고 공장 지었다가 예.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하면서 우리 그동안 좀 미안했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인도의 이쑤시개 공장은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그렇죠. 그냥 중국에서 사다가 팔면 마진 비슷한 걸
왜 공장을 만들겠어요? 그런 모양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제가 해주셨어요. 브리핑해도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은 부프로가 요건 제가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데요? 오늘 컨디션 좋네, 오늘. 어? 저 저녁 때 같이 안 보이더니 아니 언제 좋은 컨디션으로. 언제 한번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왜요? 왜? 여기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왠지 불안합니다. 뭘 하자 그러면. 여기 출연료가 조금 비싸서 사양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다. 네. 아, 야, 그러니까 앞에 뉴스도 그렇고 이번 뉴스도 그렇고 결국 중국이 여전히 건재함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네. 여전히 중국의 건재함을. 그렇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고 공장은 망해도 30년은 간다. 야, 인도 어떡하냐, 인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또 요것도 그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번 전쟁에서 그 외국인들도 좀 많이 죽거나 다치거나 인질로 잡히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일 많이 죽거나 다친 외국인의 국적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태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예. 이거는 지난달에 니케이 아시아에서 난 기사인데 예. 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경제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태국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농업에서 종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자지구 인근에 그 이스라엘 남부 쪽 있죠? 거기에 예. 농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키부츠라고 하는데 협동농장 같은 그런 건데 예. 거기서 이스라엘 채소의 한 75%가 생산이 돼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 보면 확 와닿아요. 그림 보시면 여기 연기 보이죠? 예. 여기 가자지구에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아이고야. 그 바로 옆에 이런 농장들이 네, 있는 여기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해바라기 같은데 해바라기 예. 씨 뭐 하는 다시 떨었네. 아이고, 이게 제대로 밭이에요. 관리를 못했네. 가깝죠. 예. 네, 그래서 가자지구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농장에 그 노동 인력의 한 95%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가 한 3만 명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 소장님. 네. 그 싼 농사를 지어야 될 쌀 노동자를 모은 것 같은데 해외에서 네.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태국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는 인도,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많은데. 뭐 사람 머릿수가 뭔데? 경쟁적인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저 멀리 태국에서까지. 그 배경에는 예. 어떤 두 나라 간의 긴밀한 외교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요? 과거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온 건데 그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 사진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태국 출신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4만 명 중에 3만 명이 태국인이고 한 9천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인이거든요. 아, 예. 이스라엘에 와 있는 해외 노동자 4만 명 중에 3만 명이 태국인이라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한 7천 명 정도는 태국인들이 전쟁을 피해서 고국으로 긴급하게 되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 농장에는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요. 농부들이 자원봉사자들 구하고 있다. 야.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돕고 농활. 일손이 네, 부족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것도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학기 중인데 네. 주말고사 안 보고 돕고 있는 거고 네. 이것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브로콜리 심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태국이냐. 저기 멀리에서 태국에서 왔을까?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972년에 그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소속 4명이 그 테러리스트가 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해가지고 인질극을 벌여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태국의 외교부 차관이 예. 잘 조치를 잘해요. 예. 잘 설득하고 그래서 어. 나를 믿고 인질 풀어줘라. 내가 협상 잘 해볼게. 내가 못 믿어오면 나를 인질로 잡고 그것도 못 믿어오면 우리 직원들까지 인질로 잡아도 좋다. 하면서 정말 살신성인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요. 잠깐 예.
직원들은 동의했어요 거기. 지금 동의 안 했지. 그냥 일단 던진 거지. 장관님이 뭐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 무사히 사건이 해결이 됐고 이스라엘 총리가 태국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태국에 이런 태국의 고위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 있었다니. 우리 네. 대사관 직원들 인질 풀어주려고 자기가 자기 직원들 데리고 우리를 대신 인질로 잡아라. 그래서 그 사건 감동적이지. 이후에 두 나라가 일종의 좀 썸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굳이 태국이 아니어도 되는 일,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되는 일인데 가능하면 이스라엘 거, 가능하면 태국 거 이렇게 두 쓰기 나라가 시작해요. 서로 네. 서로. 네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중동 전쟁 이후에 어느 날 예. 또 이스라엘군 트럭이 가다가 그 민간 차량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 청년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걸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예. 이제 무기를 쓰지 않고 저항하는 이른바 그 인티파다라고 하죠. 예. 네. 이스라엘판 미선 효순이 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어디 무서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쓰겠냐? 일꾼으로 쓰겠냐? 이거 조금 뭔가 서운하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불편해졌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적 차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는데 예. 그때 태국에서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계기가 또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또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해외로 인재를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건설이나 농업 부분에서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아랍 국가들하고 자꾸 마찰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럼- 불안하지. 그쵸? 그러면서 동남아 쪽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잖아요. 예. 국교 불교기 때문에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는 덜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태국 노동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가 이스라엘 뭐 이렇게 꼽을 정도로 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네, 보통 그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버는 돈이 한 달 평균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20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태국 현지의 평균 소득보다 한 4-5배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업 그 비자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태국 내에서는 젊었을 때 가서 열심히 일해서 뭐 가족 생계도 하고 책임지고 빚도 갚고 집도 새로 사고 그럴 수 있는 5년 농사 져서 집 산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 보통 5배, 6배 비싸대요. 태국 그러면 안에서 받는 월급보다 다섯 밖에 나가서 배면 농사 지으면 여기로 치면 한 5년 하면 25년 일한 셈이네. 태국에서 그냥 있었으면. 네, 그래서 계산 처음에는 빠른데. 와.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가 있었거든요. 예. 브로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양국이 우리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뭘 맺어가지고 협정을 맺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우리 제대로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리스트도 받고 합시다 하면서 좀 그게 정착이 되면서 태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네. 하마스와 전쟁이 나는 바람에 태국인들이 희생이 많이 되니까. 그쵸. 어떻게 그럼 관계가 다시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 기사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사가 최근에 나온 건데 머물러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전쟁에 휘말린 태국 노동자들의 딜레마. 예. 지금 아직도 2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 전쟁 빵빵 터지고 있는데도 세상에. 농사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예.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에 올 때 그 소개비 같은 게 있거든요. 브로커 비용 내고 왔으니까. 근데 돌아올 수가 없구나. 그 비용이 예. 비싸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여기서 벌어서 갚아야지. 그쵸.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전쟁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올 때 또 그 돈 내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고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받는다는 뜻이네. 우리로 치면. 네, 너무 그렇죠. 위험하지만 그래도 집에도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러지도 게다가 못하고 저러지도 아빠가 못하고. 일하러 갔는데 막 거긴 전쟁 났다고 그러지. 아빠는 연락 안 되지. 귀국 안 하지. 그쵸. 근데 진짜 태국에서는 걱정되겠네. 지금 돈이 중요하냐, 예.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돌아와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상에. 그런 기사예요. 세상에. 이거는. 네. 가자지구 근처에 또 농장들이 많다니까 더 위험하겠네요. 네. 전쟁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대사가 유엔 네. 총회에서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예. 그 영상이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그 태국 태국 노동자? 노동자들을 농기구로 참수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본 태국 정부는 굉장히 불쾌하죠. 언짢죠.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 비난하는 그 그거에 영상에 태국을 왜 출연시키고 맞아요.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좀 항의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아우.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러 갔다가 막 그 사망하면 얼마나 태국 돈이 뭐라고. 근데 저 2%의 아버님도 네. 2%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사우디? 고학년 그 중학교 이럴 때 네. 사우디에 가셨는데 중동 건설바람. 4년간 계셨는데 4년간 휴가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 휴가를 안 가면 휴가비 플러스 아하. 휴가를 안 가면 또 더 주는 보너스에 아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휴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는 사춘기를 겪는 그 동안에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거기 사우디에서. 그래서 한 2%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음. 저는 어릴 때도 아버지만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가출하고 막 그랬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사우디로 아버지가 간 후에는 2%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그래서 사실은 그 2%가 되게 사우디에 대해서는 고마워합니다. 사우디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우디가 아니었다면 근데 그때 그 저 청소년기를 난 어떻게 보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아빠를 고용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적절하게 또 살짝 시켜줘서 아주 아픈 기억 없이 네. 잘 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셨지만 네. 태국의 그 아버지들은 막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고 하여튼 참 걱정이네요. 네. 전쟁 네. 다 이게 전쟁 때문에 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그렇습니다. 일하고 있으면 네. 뭐 무슨 네. 일이 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나라 소식. 네. 어르진 소장님. 봐요. 외국 소식 들으니까 꼭 외국이 좋지만은 않구나. 우리나라가 그러네, 뭐 그러네.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좀 고민이긴 하지만 네. 야, 그 외국도 고민이 만만치 않다. 아 지금 제 댓글 보니까 지금 다들 숙연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번 때문에 웃기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지금 갑자기 숙연한 그렇습니다. 분위기. 아버지가 사우디 가면 아들은 서울대 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2%는 또. 네. 자, 어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